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땅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봉쇄로 주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인데요. 여기에 맞서서 가자로 향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인권 평화 활동가 김하연 씨인데요. 나포와 구금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전하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해초라는 활동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인 최초로 팔레스타인 구호 선단에 올랐던 김하연 활동가에게 이 구호 활동에 참여한 이유와 억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이 수많은 고립된 땅 중에서 특히 가자 지구로 향하는 배에 올랐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자지구의 봉쇄를 뚫는 것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식민 점령하면서 가자지구를 향하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오랫동안 제한해왔고 가자지구의 고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가 되어 식량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항해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봉쇄에 저항하고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봉쇄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와 시민들의 이동권을 박탈해왔습니다. 가자로 가자는 항해는 트럼프를 비롯한 식민 열강이 제시하는 거짓된 해결책에 안도하지 말고 세계 시민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중해를 횡단해 가자지구의 봉쇄에 저항하자는 운동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단이 가자 지구로 가던 중에 공해상에서 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선박이 납포가 되고 또 구금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을 텐데 당시에 그 공포감, 이겨냈던 마음가짐이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청계의 메들리는 출항 전부터 구호 물품을 싣고 무기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국제 해역을 항해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국제 해역에서 탑승자들을 납포했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상태로 아무런 경고 없이 저희 배에 탑승했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배 모든 통신기기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군인의 총구를 마주했습니다. 납포 이전에 여러 번 실제 상황 훈련을 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었지만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외면이 가장 무섭습니다. 네, 제일 두려운 건 침묵이다. 한국은 물론이고 이 동아시아가 가자지구 문제에 좀 관심이 부족한 현실도 그동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가자의 비극을 나의 일로 여겨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 한국은 가해 협력국입니다. 제노사이드는 이스라엘과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의 의도적인 방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화나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기업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식민지 역사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식민 점령과 제노사이드를 멈추자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의 억울한 죽음들을 기억한다면 바다 건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에는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의 해방은 우리 모두의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점령은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땅과 사람들을 자원으로만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두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체제가 만들어낸 인종학살 비극이며 이러한 수탈과 착취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수단과 콩고 등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이 체제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연루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니까요. 때로는 왜 국가의 짐을 지우느냐, 혹은 우리 내부의 문제도 많은데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참견을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활동가로서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말들이 놀랍지 않습니다. 네. 가자지구 봉쇄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대량 학살이 이렇게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계의 인류애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에 이유가 필요했습니까? 왜 세계의 수많은 시민들이 가자 지구의 봉쇄에 저항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가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가 없는 시민들이 구호 물품을 가지고 국제 해역을 건널 때 군사적인 위험이 있다면 시민들이 아니라 구조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팔레스타인과 시민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은 국제법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왜 가느냐는 질문에 당신은 왜 팔레스타인을 외면하고 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이 수많은 죽음 앞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말씀해 주신 인류애가 살아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자지구 문제와 여기에 연대한 이 전 세계적 운동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평화위원회와 휴전협정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만들어내는 책임 없는 재건입니다. 식민 열강이 꾸며내는 구호와 휴전은 거짓된 안정과 정상화의 위험에 대중을 안도시킵니다. 가자 지구의 폐허는 절대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자에 필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과 의사 결정의 회복입니다.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봉쇄와 점령의 해체, 다시 말해 오랜 식민 점령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가자로 가겠다는 항해는 낭만적인 거나 상징적인 수식어가 아니라 민중이 주도적으로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에 행동하자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혁명은 우리들이 폭력과 차별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자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작은 관심과 상상력이 누군가에겐 또 절박한 연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